전문가들이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아랍어 통역사들 부러워. 아, 나는 얘를 영어로 키우겠다. 그래서 애가 울면 영어로. 네. What's wrong?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제 통역을 막 어. 하는데 한 장을 안 한 거예요. 어. 맨 마지막에 더 있어. 봉슈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번에 이주연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더니 너무너무 많은 시청자들이 좋아하셔갖고요. 또 우리 또 약속했잖아요. 국내파이신데 어떻게 해외파보다 더 영어를 잘하는지 그 영어 공부 비법. 그쵸? 우리 국민의 취미가 영어 배우기지만 오늘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해요. 열심히 봐주세요, 여러분들. 우선 오늘 그 비법 공개하기 전에 네. 통역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궁금한 게 우리 이주연 교수님이 생각하는 통역사의 역할과 어떤 책임이 있는지.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통역사는 서로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매개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활동을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통역사가 중간에서 하는 역할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 그 언어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의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적 내용까지 잘 이해해서 소화를 시켜서 약간 이제 씹어서 주는 거죠. 꼭꼭 잘 씹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것이고 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 어찌 보면 이제 기계는 좀 더 단순하게 언어를 변환을 해준다면 통역사는 이걸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살짝 좀 씹어주는 씹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되 또 이 씹어주는 역할이 너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가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통역사가 주인공도 아니고 통역사는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이 대화를 하는 혹은 협의를 하는 서로 만나는 이 두 주체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이 서로를 이해해서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조력을 해주는 게 통역사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이 만난 그 목표가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걸 달성하도록. 맞아요. 조력자.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친교일 수도 있고 그 목적이 협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뭔가 함께 해보자 이제 뭔가 의견을 나누는 브레인스토밍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통역의 약간 전략이랄까 그렇죠. 스타일도 약간씩 바뀌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그 통역해 줘야 될 사람이라 어떤 대표단이나 네. 이런 사람들 미리 만나볼 기회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프리랜서는 매번 다른 곳을 가지만 그렇죠. 맞아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번 다르니까 그렇죠. 성향도 잘 모를 수도 있고 스타일이나 원하는 기대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늘 가능하면 좀 일찍 도착하고 물론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요즘 교수님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맞아요. 지금 이것도 유튜브죠.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잘 돼 있어서 웬만큼 저희의 통역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관련된 내용이던 그분들이 뭔가 말씀하는 내용이던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투까지도 미리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그런 부분이 좀 나아진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여러분도 유튜브 이래저래 좋네요. 네. 그 다음에 그 통역에는 우리 동시통역, 순차통역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교수님은 어느 쪽 통역을 더 선호하는지, 그 다음에 그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실제로 그 일을 더 많이 하는지. 이게 처음에 제가 상근 통역사로 출발했을 때 순차 통역만 했어요. 그쵸. 정부 일이기도 하니까 다 순차 통역이었고 순차 통역이 그때 되게 재밌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동시통역을 국제회의 통역사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동시통역을 하면서 동시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생각을 하다가 이것도 익숙해지고 나니까 동시가 더 쉽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건 순차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 재밌냐면 일단 순차는 제가 그 대화의 일부분이 된 느낌이에요. 같은 이론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물리적으로도 같은 공간에 있고 동시통역의 경우에는 동시통역 부스 안에 그 연사들하고 격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거리감이 아무래도 있고 때로는 무대가 저 멀리 안 보여서 모니터 잘 안 보여서 모니터를 놓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통역을 제공해 드리는 그 분들과의 물리적 거리가 확실히 있고 단절이 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순차는 약간 제가 그 순간에 그 액션의 순간에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감. 그 현장감 때문에 순차 통역이 더 재밌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네. 어떻게 저도 그 왕성하게 예전에 할 때 조금 더 신경이 쓰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렇게 통역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네. 통역하고 들어오면 특히 순차 통역하고 네. 들어오면 뻗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네. 그 대화의 주체들과 네. 같이 껴서 있다는 게 네. 그게 심리적으로 긴장감이 엄청나고 또 부스 안에서는 뭐 어찌 보면 좀 옷도 편하게 그렇죠. 입을 수 있고 다리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럼 포지션이 벌써 간식도 중간에 먹을 수 있고 하지만 그쵸. 순차 통역을 하는 그 현장에 맞아요. 제가 있다면 자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네. 옷차림 또 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더 조심하게 되니까 그렇죠. 델리게이트도 아니면서 델리게이트 네. 같이 맞아요. 델리게이트 뭐 예를 들어 한미 무슨 뭘 하면은 한국 미국 그래요. 있는데 저는 헤드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통역사는 항상 헤드 옆에 있습니다. 대통령 옆에, 장관 옆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훨씬 더 긴장이 되고 그렇죠.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뻗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통역사도 사람인지라 네. 통역을 하다 보면 또 뭐 실수도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실수는 이미 저질러졌어요. 어떻게 대처해요? 엎질러진 물을 네. 담을 수는 없고 음. 최대한 만약에 엎질러진 물로 비유를 하자면 네. 물을 엎질렀으면 최대한 웃으며 이렇게 잘 모르게 쓸어 담는 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순차를 하면 노트 테이킹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넘겨서 한 3장, 4장 정도 노트를 하고 이제 통역을 막 하는데 한 장을 안 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더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티를 내지 않았죠. 그렇죠. 티를 내지 않고 네. 다음 기회에 했죠. 다음번 꼭지 때 그 얘기를 하고 그것까지 나니까 붙여서 했어요. 붙여서 했죠. 네. 그러고 나니까 저도 예전에 동시통역을 할 때 막 그때는 뭐 연사가 뭐 어마무시한 속도로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럴 땐 저도 어마무시한 속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속도보다 통역이 더 빨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더 먼저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미 연사는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해서 넘겼죠. 아무도 몰랐죠. 그쵸 그렇게 그런 임기응변. 임기응변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중요한 회의 상황인데 제가 그거 틀렸다고 막 이렇게 티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Q&A 때 자기가 빼먹은 거를 나중에 누가 질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음번에 반드시 놓친 내용 다시 살짝 집어넣고 넘어가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때에 따라서 연기도 잘해야 돼요. 그런 거 같아요. 그쵸?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쵸? 네, 맞아요. 이 교수님 정말 뭐 출장도 많이 가고 네. 국내에서 해외에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통역, 다양한 주제의 통역을 하는데 가장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면 어떤 경험이요? 네. 저는 뭐 많은 잊을 수 없는 경험들이 있는데 2014년에 평창에서 그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우리가 콥 내지는 컵이라고 그쵸. 하는 그 당사국 총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평창에 너무 많은 인원이 오니까 뭐 160 몇 개국에서 정말 너무 많이 왔어요. 유엔 회원국은 거의 다 왔네요. 그러니까요. UN 회원국들이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 천막을 친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건물이 없어서 예. 임시 천막을 큰 천막을 쳤고 거기에 이제 몇천 명이 앉아서 UN 회의를 하는데 그때가 9월 말이었어요. 근데 평창이 그렇게 춥더라고요. 9월 말인데 벌써 추웠구나. 네. 예. 거기다가 임시 천막이니까 바람은? 냉난방이 잘 안 되고 어떡해. 그래서 너무 추운 와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저희 한국어가 원래 UN 공식 언어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이게 개최국이어서 부스가 있는 거지 사실 다른 나라에서 했었으면 한국 부스 없죠. 없죠. 당연히 없죠. 없는데 뭐 영어, 불어, 스페인어, 뭐 중국어 코리안, 쫙 한국어. 있는데 한국어 부스가 놓아진 거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어찌 보면 처음으로 UN 통역사들하고 같이 동시 통역을 하고 릴레이를 하고 많이 배웠어요 그때.
정말 네. 잊을 수 없겠네요. 너무 잊을 수가 없어요. 춥고 또 그 많은 참석자들 또 그 네. 많은 통역사들과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그 통역사들끼리의 좀 끈끈함이 있잖아요. 처음 그럼요. 만났어도. 그쵸. 너는 어디서 왔니?부터 시작해서 아하. 일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유엔 통역사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놀랐던 게, 유엔은 통역사들이 뭐 몇 시간 이상 통역을 하지 않는다 이런 그렇죠. 규칙이 다 있더라고요. 유엔 통역사들이 예를 들어 한 번에 3시간 이상을 하지 않는다. 힘드니까. 그쵸. 3시간 있다 쉬어야 된다. 이러는데 세션은 한창 진행 중이에요. 근데 좌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3시간이 넘을 때가 되니까 자, 우리 논의를 빨리 끝냅시다. 통역이 이제 곧 끝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좌장이 그런 멘트를 하는 걸 보고 유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통역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구나. 그렇죠. 그런 것도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의의 그 마지막 종료 시간이 통역사. 이거 뭐 인권 뭐야? 통역사예요? 그렇죠? 인권이네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통역사가 되고 싶은 사람, 네. 또 통역을 하는 사람들, 네. 통역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또 배경 지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너무 어려운 질문. 네. 많은 사람들이 제일 네. 궁금해해서. 네, 그렇죠. 일단 저 같은 경우에 한국어는 기본적으로는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때때로 계속 책이나 아니면 뉴스 이런 것들을 접하는 것도 상당히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학교 다닐 뭐 어릴 때부터 한국어는 모국어로 써왔기 때문에 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소에도 계속 언어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 통역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았을 때 그 자료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지만 그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모르는 단어는 아니지만 다시 보고 내 입에 익히는 거. 입에 붙어야 되잖아요. 표현이. 눈으로만 보는 거로는 통역에서 쓰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입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좀 우리 베테랑들이 하는 얘기인데 자기가 아는 표현이라 해도 입에 붙지 않으면 그 순간에 튀어나오지 않죠. 맞아요. 그렇죠. 진짜. 입에 붙이자. 네. 입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모국어가 아니고 뒤늦게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한국에서 살지만 영어 노출 환경을 정말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진짜 예를 들면 진짜 하다못해 제 핸드폰에 기본 언어가 영어로 돼 있어요. 핸드폰, 컴퓨터 다 그냥 기본 언어가 영어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영어가 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노력도 하고 있고 또 평소에도 사실 제가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운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하루에 왔다 갔다 2시간 그쵸. 동안 차에서 운전을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지. 아까운데 그 시간에는 뭐 손을 쓸 수도 없고 귀만 쓸 수 있겠네. 눈도 쓸 수 없고 귀만 쓸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뭐 유튜브에 강의를 듣는다던가 미 국무장관의 뭐 기자 브리핑을 본다던가 뭐 이런 다양하게 다양한 것들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예요? 많이 듣고 일상생활의 모든 관련된 거를 다 영어로 해놨고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넷플릭스 OTT를 많이 보는데 어때요? 그 보는 빈도가? 저는 특이하게 넷플릭스를 잘 안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송은? 방송은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강연,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에서도 뭐 테드 같은 건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쵸, 테드 강연도 그렇고 이제 정부나 회의 같은 거 있죠. 유엔 회의도 다 요즘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모든 세션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면 국제 회의에서 사용하는 세팅이 국제회의. 딱 세팅해서 국제 회의에서 사용하는 영어들 그리고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예를 들어 우리 한미 정상회담 때도 기자 회견하는 것처럼 그런 세팅을 자꾸 보다 보면 그런 세팅을 내가 통역을 할 때 그냥 나오는 거죠. 익숙해서 더 잘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하고의 그 만남의 빈도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외국인하고 이렇게 일부러 만나지는 못해서 따로 만나는 건 없는 것 같고 일적으로 만나는 것. 그리고 제가 아들하고 영어로 해요. 어머, 대화를?
네. 언제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게 2001년이에요. 어허. 2001년이고 그때 저는 통역사 활동을 하고 하고는 있을 있었지만 늘 뭔가 영어에 대한 갈증? 국내파로서 영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영어를 좀 더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공부로 하던 영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영어를 친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때쯤에 약간의 유행이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아이를 영어로 키우는 게 약간 이중언어 환경이다. 뭐 이런 게 약간 유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고 제가 자료를 이제 많이 찾아본 후에 결심을 했거든요. 나는 얘를 영어로 키우겠다. 그래서 애가 울면 영어로? 네. What's wrong?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You want some water? 뭐 이런 영어로 그냥 애는 못 알아들어요. 애는 못 알아들어도 그냥 엄마는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네. 애는 못 알아듣는데 영어를 계속 하기 시작을 했고요. 아이한테 영어로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의심하더라고요. 진짜 영어로만 했냐?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냐? 그쵸. 밖에 나가서도 영어로 했어요. 그때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진짜 모르겠는데. 대단해. 그러니까 지금이 있죠. 그래서 그때 아이가 4살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계속 아이는 뭐 어린이집도 가고 한국어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한국어도 하지만 엄마랑은 영어로 책 보고 영어로 비디오 보고 영어로 노래 부르고 영어로 놀고 하니까 아이가 이중 언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되게 신기하다. 아이는 놀랍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간 게 2004년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까지 아이는 한국에서만 자랐는데도 영어를 했어요. 정말 계속해서 영어를 했더니 아이가 결국 네. 이중 언어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아이가 4살이었는데 어린이집에 넣기에 불안할 거 아니에요. 영어를 못하면. 근데 어린이집에 넣었는데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영어를 이미 그때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안 빼놓고 그렇게 영어를 했어요? 정말 대단한 각오다. 그렇죠. 근데 저도요, 교수님, 이게 저한테 국내판데 영어를 어떻게 잘 할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들 하실 때 제일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아이와 영어로 동요 부르고 영어로 아주 쉬운 책들을 읽고 영어로 대화를 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게 제가 국내파니까 해외파처럼 어릴 때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고 해외에서 문화 체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랑 그걸 하면서 제 영어의 기초가 오히려 쌓인 것 같아요. 제가 통대 다닐 때는 시사 영어 공부해야 되잖아요. 국제 정세가 어떻고 뭐 경제 정책이 어떻고 막 이런 어려운 시사 영어만 하다가 보니 저는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그 영미권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면 다 알만한 뭐 학교 종이 땡땡땡 같은 동요 이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그 아이들이 그 문화권에서 자라면서 어떤 동화를 읽는지 어떤 교훈을 얻으며 자라는지 이런 거를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아이를 제가 키우면서 그 아이에게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노래를 같이 부르고 하면서 제가 그 뒤늦게 30대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배웠을 법한 그 영미권의 문화를 제가 배우고 기본적인 영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요새도 그냥 전부 다 막 그냥 뭐 5년, 10년 이상 살은 그 해외파 제자들이 아니 교수님, 이주연 교수님 꼭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외파보다 더 잘하냐? 그러면 그렇게 많이 듣고 읽고 쓰는 건 어느 정도로 해요? 쓰는 거는 많이 해요? 지금은 많이 쓰지는 못하지만 제가 논문을 쓰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논문을 영어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그냥 매일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그냥 일상인 것 같아요. 내가 영어 공부해야지. 오늘 2시간 영어 공부해야지. 뭐 이렇지 않고 그냥 일상에 젖어들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청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 비결은 결국 영어를 일상처럼. 네, 맞아요. 영어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 같아요, 영어랑. 오케이. 네, 영어는 너무 부담스러운 친구야. 가까이 할 수 없어. 라기보다 알고 보면 꽤 괜찮은 친구거든요, 영어가. 그리고 요즘은 또 워낙
자료들도 많잖아요. 네. 뭐 넷플릭스 아까 말씀도 해주셨는데 유튜브 음. 너무나 자료가 많아서 그렇죠. 오히려 뭔가 이 친구랑 친해져야겠다 어. 생각하면 얼마든지 방법들이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차고 넘치네. 네. 그 다음에 그 많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 배경 지식은 어떻게 늘려요? 배경 지식은 제가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초에 대한 파고들기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너무 지식 수준이 저랑 차이가 많은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 이제 와서 강연하는 걸 통역을 해야 하는데 해야죠. 근데 그분의 주제가 중력파를 연구하신 거예요. 사실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중력파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지금 처음 들어요. 제가 중력은 알고 있었는데 저도 중력파. 중력파가 뭐지? 그래서 중력파에 대한 강연을 하시는데 자료가 왔는데 일단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그럴 때 저는 자료 준비를 한 번에 하는 편이 아니라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 이것과 친해지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한 번에 쭉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력파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 정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 중력파 이렇게 쳐봐요. 네이버에도 쳐보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검색을 하면 뭐가 설명이 그렇죠. 아주 그냥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이 일단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중력파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고 나면 또 유튜브에 가서 중력파에 대한 이제 검색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인들 대상으로 왜냐? 그렇죠. 저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선 그거 이해를 해야지. 맞아요. 아주 기초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통역을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력파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영상들을 쭉 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료를 봐요. 그때까지 자료를 안 봐요. 자료를 안 보고 그리고 나서 자료를 보면 조금 알겠어요. 그렇죠. 왜 이 연구를 하고 왜 이게 어려웠는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기술적인 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훌륭한 물리학자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갖게 되었는지, 왜 이 연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의 유튜브 강연들이 또 있더라고요.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그럼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분의 다양한 강연을 또 봤어요. 거기까지도 또 자료를 안 봐요. 그래서 강연을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자료를 보면 조금 더 제가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정말 격혀이 네, 보시네요. 네, 그러니까 네. 한 번에 앉아서 막 그냥 몇 시간 동안 붙잡고 네. 격파하는 게 네, 아니라 맞아요. 챗GPT한테도 물어봐요. 챗GPT한테 네, 물어보니까 챗GPT한테. 활용 가능한 아주 네. 다면적으로 네. 아마도 주변에 물리학 전공자가 있었으면 또 찾아가서 물어봤을 거예요. 준비를 엄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 어휘가 그쵸? 대응어가 안 떠오르거나 몰랐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그럴 때 참 난감하고 진땀이 나고 하는데 순체 통역의 경우에는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옆에 계시니까. 네,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설명을 그러니까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통역의 경우에는 사실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가능하면 만약에 어떤 용어였다. 근데 이 용어가 영어였다라고 하면 그냥 영어로 그대로 해줄 때도 그렇죠. 전문가들은 좀 알아들으시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정말 중요한 팁인 게 불어 통역사라 하더라도 불어로 한국말을 모를 경우 불어로 나왔는데 그러면 영어를 알면은 영어를 하지만 한국 사람들 전문가들이니까 영어를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팁. 결국에 가서는 한국어로 딱 떨어지는 표현을 모르거나 그럴 때는 영어를 그대로 해줘도 전문가들의 모임이니까 그것도 진짜 중요한 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상한 한국어로 바꿔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게 바꿔주는 것보다는 영어를 그대로 써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그 특정한 용어의 한국어 대응어 내지는 영어 대응어가 생각이 안 났을 때는 약간 더 상위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면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소통의 전문가지만 그들은 그 주제의 전문가들이니까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딱 하면
콩하고 알아듣죠. 놀랍게 알아듣죠. 놀랍게 알아듣죠. 네. 네. 그리고 예전에는 그쵸 통역사 활동을 지금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예전에는 이런 표현들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새 와서 자꾸 들리는 그런 새로운 표현들이 좀 있으면 몇 개 좀 예를 들어봐줘도 좋을 것. 아까 중력파 우리 중력은 네, 들었지만 중력파 네. 그쵸? 또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전에는 이 국제 정세를 이야기할 때 아태지역이 중요했어요. 그쵸. 아시아 맞아요. 태평양. 그래서 에이시아 퍼시픽, 뭐 에이펙 뭐 이렇게 해서 아시아 태평양이 중요했는데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인도 태평양이잖아요. 그래서 옮겨가요. 네. 아태가 아니라 인태인 거예요. 인태요. 인태, 인도 퍼시픽 이렇게 가야 되니까 가끔은 살짝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우리가 또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좀 어떤 지역을 구분할 때도 이제는 약간 지역의 중심이 인태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년 동안 저금리였어요.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그런 게 많이 있다가 코로나 닥치면서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는 고금리. 그렇죠. 네.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통역사들이 사용하는 어휘만 봐도 그쵸? 경제가 어떻게 흘렀는지 알 수 있네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완전 저금리. 중심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그런 변화로 인해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좀 아주 기본적인 용어의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되게 그게 미치는 여파는 되게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진짜 하나만 외길로 가는 것도 좋지만 좀 다양한 거를 경험해보고 싶잖아요. 네. 다양한 경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네. 조금 용감해져야 될 것 같긴 해요. 용감해져라. 네. 네. 두려워서 거절하면 그 기회가 또 떠나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인문계 흔한 문과 학생이었는데 요즘 제가 금융 통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금융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도 숫자도 하고 많고, 뭔가 네. 어렵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문과생이긴 했지만 그래도 금융 통역이 들어왔을 때 힘들어도 그냥 좀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네, 어떤 뭐랄까 이렇게 이력도 생기고 네, 이해도도 올라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 이 교수님이 그 용감해져라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정말 공감하는데요. 제 은사이신 세레스코비치 교수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네가 뭔가를 물어보거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용기를 내서 네. 평생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죠? 만약에 답이 노라면은 없더라도 네가 묻거나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예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50%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라. 네, 정말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야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묻고 싶은 게 통역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또 통대에 입학한 사람들, 재학 중인 사람들한테 또 잘 졸업을 해갖고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일단 통역사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는 통역사가 왜 되고 싶은지 사실은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쉬운 직업은 아니에요. 아니죠.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통역사가 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몇십 년을 공부를 그렇죠. 공부가 끝이 없어서 제가 가끔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는 지금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끝날까? 그렇죠. 그럴 정도로 공부도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정말 이 직업을 왜 갖고 싶을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 정말 통번역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입학을 하기 전에도 이미 언어적인 측면은 상당히 올려놓고 들어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시지 전달에 노하우를 배우는 게 통역대학원이지 거기 들어와서 언어를 연마하겠다. No.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사실 통역하면서 요즘 점점 더 어렵다고 느끼는 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이제는 현장에 나가보면 전문가들이 영어를 정말 잘해요. 그렇죠. 맞아.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아랍어 통역사들 부러워.
아랍어를 잘하는 분들은 어. 많이 없으니까 없지요. 뭐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영어는 사실상 더 많은 분들이 잘 하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 영어를 잘하면서 주제에 대한 전문 집단에서 내가 통역사다라고 인정을 받고 일을 하려면 그분들보다 더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을 들어오기 전에 언어적인 측면 단단하게 다지고 여러분들 잘 네. 들어두세요. 통대에 와서 영어를 가르쳐 주지는 그럼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알고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 현상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하는지, 정부는 왜 이렇게 하고, 기업은 왜 이렇게 하고, 사회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좀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접해본 다음에 들어오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통역 대학원을 다닐 때에는 그 전달하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A가 한 말을 B한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이 전달하는 데에는 언어적인 것도 필요하고 배경 지식도 필요하고 전략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잘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렇죠. 네, 저희 한국 외대 통역대학원에서 조금 있으면 입시예요. 네. 네. 훌륭한 교과서진들이 네. 열심히 가르쳐 주시면 그걸 잘 배우고 연습을 스터디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숙련도를 많이 높였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네. 그러면 또 무사히 졸업을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제가 네.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교수님. 흔히들 학생들 내지는 졸업생들이 이런 말을 한대요. 졸업시험 때 실력이 최고로 좋다. no. 그러니까요. 아니죠. 그런 얘기를 일부가 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졸업시험 때의 실력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제가 네. 에지트 다닐 때 우리 네. 실레스코치 교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졸업장은 운전면허장이다. 즉 운전을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거지 사고 안 치고 잘 운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마해야 된다. 맞아요. 그쵸? 네. 이제부터 연습. 그쵸? 그 연습이라는 것은 실전 경험을 통해서 쌓는 그 실전 경험과 경륜 이런 것들을 쌓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계속해서 성공적인 통번역사로서의 커리어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이주연 교수님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본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또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또 지금도 이미 이 수준인데 또 더 나은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우리 또 모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 봐요. 네. 아비안토.